할머니가 3조 원이 있으면 난 이 회사 사장이에요. 할머니가 3조 원 있으면 저는 이 회사 사장이에요. 웃음소리가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외투의 노인은 그날 최악의 모욕을 겪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금융회사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매일 업로드되는 반전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74 박선희는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된 낡은 코트에 다른 구두. 그날의 차림새는 정말 초라했어요. 선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부산 작은 아파트에서 손녀 지은과 단둘이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할매, 오늘 서울 간다 했지. 조심히 댕겨 오이소. 그래, 금방 올끼니께. 지은은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는 28살이었습니다. 근디와 갑자기 서울까지 가노. 직접 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지. 선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죠. 할매는 맨날 검소하게 사는 기 최고라 하시잖아에. 맞다. 돈 많아도 의미 없제. 명품 가방도 외식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녀를 연금으로 사는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았어요. 지은이 출근하고 선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된 낡은 코트, 시장용 청가방, 그 안에 낡은 통장 하나를 넣었어요. KTX 안에서 선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의 할머니, 누가 봐도 평범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오늘 그녀는 무언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서울역 도착, 오전 10시. 여의도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안 좋아 빨리 걸을 수 없었죠.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한솔증권 프라이빗 뱅킹 센터, 한국 최고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 입구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선희는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회전문 앞, 유리문 너머 화려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잠깐만요.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디 볼 일 있으세요? 예, 자산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프라이빗 뱅킹 센터입니다. 1층 창구로 가세요. 나도 그거 알고 왔는데. 예약도 했고 메모지를 보여줬지만 경비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최소 10억 원부터인데요. 정장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오수진 센터 매니저였죠.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프라이빗 뱅킹 상담 받으러 오셨다는데요. 오수진은 선희를 보고 즉시 판단했습니다. 낡은 코트, 오래된 가방. 할머니, 여기는 일반 고객 오는 곳이 아니에요. 1층으로 가세요. 나는 프라이빗 뱅킹 상담 받으러 왔는데 최소 10억 원 이상 고객만 이용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정도 자산 있으세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그때 고급 정장의 남성이 지나갔습니다. 김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손하고 따뜻했어요. 나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 할머니, 1층으로 가세요. 거기가 할머니한테 맞는 곳이에요. 오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생활 어려우시면 구청에서 복지 상담 받으세요. 모욕이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왜 저기 오신 거지? 여기가 어딘 줄 모르시나 봐.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가겠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좀 다를 거예요. 오수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네네, 10억 원 가지고 오세요. 선희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오수진과 경비원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곧 그 웃음이 어떻게 바뀔지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건물 밖 벤치. 선희는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역시나 입구에서 막혔다. 내가 말했잖아 해. 제대로 옷 입고 가이라 카이. 그럼 의미가 없제. 다시 들어가 본다. 다시 회전문으로. 경비원이 또 막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약 확인해 보소. 안내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예약되어 있네요. 11시 박선희님. 오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VIP 대기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소파, 삐걱거리는 스프링.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10분, 20분.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오수진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저 할머니 계시네. 담당자가 안 오실 거야. 귀찮아서. 11시 30분. 40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강태민, 수석 자산관리사.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박선혜 씨라고 불렀습니다. 님이 아니라 복도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접이식 의자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건성이었습니다. 자산 상담 받고 싶어서요. 강태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여기는 최소 10억 원부터인데요. 내 계좌부터 확인해 주세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강태민은 더러운 것 만지듯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20년은 됐는데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50만 원.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예요.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아이고, 확인해봐야 뭐해요. 시간 낭비 말고 1층 창구 가세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강태민은 컴퓨터도 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세요. 여기는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 어떤 수익률 보장하시나요? 강태민이 멈칫했습니다.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시죠? 주식과 채권 비율은요? 환해지는요? 파생상품 비중은요?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고객 되시면 설명해 드리는데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에서 어떤 전략 쓰시나요? 달러 자산 비중 늘리시는지. 그건 고객마다 달라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런 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TV에서요. 손녀가 알려줬나요? 단어 몇 개 안다고 전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강 부장님, VIP 고객 오셨는데 빨리 올라오세요. 아, 네. 어머니, 저 바빠요. 10억 원 가져오세요. 10억 원 없으면 문턱도 못 넘어요. 오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선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곧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정말 다를 거예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10억 원 가지고 오시면 환영이에요. 아니면 30억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직접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30억이요. 그럼 저는 센터장 되겠네요. 키득거렸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강태민과 오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건물 밖 벤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비서, 지금 바로 한솔증권 앞으로 와. 정전무도 함께. 급한 일이십니까? 아주 급해. 그리고 정장 챙겨와. 제일 좋은 거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선희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제 진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검은 제네시스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어제 그 할머니였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자주색 한복, 금실 항무늬, 진주 목걸이, 단정한 머리.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김철수가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민호 전무도 함께였어요. 정말 직접 오셔야 했습니까? 응, 직접 와야지. 세 사람이 들어서자 로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로? 경비원이 공손했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자산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오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선희를 보는 순간, 저분이 어제 그 할머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어제? 이분은 박선희 회장님이십니다. 어제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 회장님? 오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어제와 천지 차이. 고급 소파, 예술 작품들.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담당자 모셔오겠습니다. 강태민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솔증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제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제 만났던 할머니입니다. 선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기 어제는? 어제 뭐라고 하셨죠? 10억 가져오라 하셨나요? 30억이었나요? 그건 제가 어제 계좌 확인 부탁했을 때 뭐라 하셨죠? 확인해봐야 뭐하냐 하셨죠? 강태민은 입술만 떨렸습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분은 선진홀딩스 박선희 회장님이십니다. 귀사 최대 VIP 고객이시기도 하고요. 강태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진홀딩스, 한국 최대 부동산 그룹. 지금 계좌 확인부터 할까요? 어제 안 해주셨으니까요. 낡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3조 2천억 원. 강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3조 2150억 7천만 원. 저 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 다 하셨습니까? 어제는 확인도 안 하시더니. 강태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오수진이 화면을 봤습니다. 3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선진홀딩스 창업주시자 한솔증권 최대 개인 고객이십니다. 정민호 전무가 말했습니다. 3조 2천억. 차원이 다른 숫자였어요. 어제 뭐라 하셨죠? 10억 가져오면 환영. 30억 가져오면 직접 모시러 나온다. 강태민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럼 3조 원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하셨겠죠. 낡은 옷 입었으니 돈 없을 거라고. 그건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괜찮았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당신들 서비스입니까?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수진도 급히 사과했습니다. 어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입구에서 맞고 구석자리, 접이식 의자, 복도 테이블. 강태민과 오수진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차림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돈 많아 보이면 친절하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는지. 당신들은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민이 간청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액 인출 서류였어요. 강태민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전액 인출? 3조 2천억을 전부? 정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홀딩스는 한솔증권과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강태민은 비틀거렸습니다. 오수진은 무릎이 꺾였어요. 회장님, 제발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선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전액 인출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3조가 빠지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어제 나를 대할 때는 생각 안 했잖아요. 한 사람의 존엄성을. 급한 발걸음. 임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이상훈 본부장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박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액이라고요? 선희는 어제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입구 차단, 구석자리, 접이식 의자, 강태민의 무례함. 강 부장,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최영진 부사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뭘 한 겁니까? 최대 고객님을 이렇게 대했다는 거요. 이 두 사람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액 인출 서류입니다. 즉시 처리하시죠. 이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로비에 다른 고객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고객님이 전액 인출하신다고요. 얼마나 되는데요? 3조 원 정도. 그 고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3조요. 최대 고객 아닙니까? 왜 인출하는 거죠?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셨나 봐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3조를 인출한다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도 불안한데. 자산 빼야 하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뱅크런 직전이었어요. 강태민과 오수진은 넋이 나갔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다는 것을. 회장님,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낡은 옷 입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죠.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사람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돈 있어 보이면 친절하고 없어 보이면 무시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이상훈과 최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돈만 보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3차 반전이었습니다. 단순 복수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당신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 부장, 오 매니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김비서, 서류 다시 넣어. 네, 회장님. 모두가 놀랐습니다. 인출하지 않으시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세요. 돈 많든 적든, 옷차림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부장과 오 매니저. 징계는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는 아닙니다. 일선 창구에서 일반 고객 응대하며 배우세요. 사람 대하는 진짜 방법을.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만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 달 후, 따뜻한 봄날 오후, 선희는 지은과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 할매, 저기 카페 어떠노? 쉬었다 가자. 그래, 좋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선희는 놀랐습니다. 강태민이었습니다. 한솔증권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선희를 알아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강태민아. 회사는 그만뒀나? 네. 회장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진솔했죠. 여기서 사람 대하는 진짜 방법 배우고 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회장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거 서비스입니다. 감사의 표시로요. 강 부장,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노력하는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매, 정말 대단하다 아닙니까? 복수보다 용서를. 복수는 순간일 뿐이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선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더 나은 사람 되는 건 아니다.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지. 부산행 KTX 안. 석양이 아름답게 졌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상훈 본부장 문자. 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직원 태도가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 사람씩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거겠지. KTX는 계속 달렸습니다. 낡은 코트의 할머니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많은 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